서울신문 8면 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이 지났죠. 이 인터뷰를 했는데 변화와 혁신을 당에 심겠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다고 하는데 김광욱 교수님, 사실 과거에는 좀 가까웠던 두 분이에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은 그렇게 관계가 예전만 못한 거죠? 안 좋다는 느낌을 어제 많이 받았는데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 속에서 안철수 씨, 안철수 대표라는 그 호칭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후보가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반드시 나온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은 본인이 지금 당을 추스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완성해서 후보까지 내겠다. 외부에서 올 필요 없다. 특히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같이 합당해가지고 뭔가를 도모하거나 뭐 그런 일 없다는 것을 선을 분명하게 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좀 중도화하고 체질 개선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당원 전체 생각인 건지 아니면 비대위원장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작품인 것인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2012년도에도 박근혜 당시 후보죠. 지원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이 컨셉을 주고 그것이 당선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문제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정책을 실현했느냐,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뭐 새 후보가 와서 실제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금 중도화 전략,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실천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담보해내느냐가 관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온라인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는데 직접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기자회견을 내가 100일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참 인물을 발굴을 해가지고서 서울시장 후보도 내놓을 것이고 대통령 후보도 내놓을 건데. 네, 조선일보 6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대표로 가 있는 안철수 대표가 이 범보수 후보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범보수 후보가 되고 싶다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서 권력투쟁 또 정치투쟁해서 이 범보수 후보 단일 후보의 타이틀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온화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문 대통령의 눈빛이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과거보단 훨씬 더 강경한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실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밝힌 상황 인식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언컨대 어제 대통령의 페북 말씀은 국가 지도자가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의 눈빛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분노와 질책의 눈빛이 향할 곳은 야당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등 뒤에서 돌 맞고 항의하는 의사들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눈빛은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그 내용에 뭐 옳고 그름 떠나서 정치 공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예. 지금 몇 가지 기사를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예.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꼭 안철수 대표를 배제하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 그랬다면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예. 이 원내대표에게 사실 비판을 했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국민의힘 자꾸 이름이 잘 예. 입에 안 붙네요. 국민의힘 쪽에서 예. 계속 안철수 대표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장 관련해서. 그렇죠. 서울시장 관련해서 계속 이 안철수 대표밖에 없다라든지 그런 프로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네.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쪽과 거의 뭐 합당이 되는 거냐 뭐 이런 분위기가 기사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사실 답보 상태거든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단단히를 벗어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로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띄워줘도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저렇게 고착화된 상황이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물론 사감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일 어떤 동력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안철수 대표의 워딩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입지가 지금 굉장히 좁아들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자신이 바깥에 나가서 뭐 제3의 깃발을 뭐 다시 꽂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호응이 될 건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사실은 초조감이 점점 더 이 메시지가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일보 이면 기사 볼까요? 어제 이 마이삭이 대단히 많은 비를 뿌리고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갔죠. 이번에는 기상청이 마이삭의 진로를 아주 정확히 짚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기상청 예보는 맞아야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건데 이 맞은 게 오히려 뉴스가 된 데서 좀 뭐 씁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이선이라는 10호 태풍도 이번 주말, 이르면 이번 주말 일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거쳐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제작진이 마이삭이 지나고 간 피해 현장을 시청자 제보들을 통해서 받은 화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 처참한 피해 현장을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마치 여기 지금 도로가 아니라 강처럼 보입니다. 자동차에 라이트가 거의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 이러다 차가 떠내려간다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 여기. 와, 이거 왔다, 들어왔다. 이거 들어와 있다. 와. 와.
박살 나버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턱 설치한 것도 다. 야, 다 이거 어떡하지?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에 국내 모 인터넷 언론사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언론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나오는 영상 보니까 이제 모든 시민은 영상 기자고 방송 기자가 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정말 어느 공간이든 뉴스가 되는 부분들을 찍어서 방송국에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 MBN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뉴스 화면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뉴스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